안녕하십니까. 제가 4부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일기 잘 써서 영웅된 이순신 장군, 이것을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왜 제가 이순신하고 무슨 원수가 적겠습니까? 이순신하고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고, 저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과 더불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신 분이면 분명하죠. 그런데, 임진왜란과 더불어서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쳤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전혀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지난번 1, 2회에 거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왜 이런 그 양반이 물리친 것도 아닌데 벼랑간 이순신 장군이 조선을 구했다고 합니까?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면 박정희가 이게 구상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박정희가 구상한 건데 본래 처음에 구상은 일본 사람들이 했다고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박정희는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언제부터 이순신 장군을 좋아했냐면, 대구의 그 사범대학교, 일제치하에서 사범대학교 다닐 때 그 기숙사에서 몰래 이순신 장군을 숨어서 봤다.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이냐면, 그때 박정희가 왜 몰래 이순신 장군을 숨어서 봐야 됩니까? 이미 그 당시에, 일본은, 이순신 장군 그 책을 말이죠. 경북 하회마을 유성룡 생가 사저에 그 처박혀 있는 징비록을 그 일본이 우리 조선 역사를 조작하는 비하, 모략 아주 나쁘게 조작하는 책임자가 누구냐면 조선 총독부 촉탁인 이마이니시란 말이에요. 이마이니시 밑에 이제 이병도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징비록을 가가지고 전부 사진 찍어가지고 영인본에서 조선사 제14인가 해가지고 조선일본이 대서특필했고 그 당시 이광수가 쓴 이순신 전이라는 책을 동아일보에 연재했단 말이죠. 조선일보에도 연재하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이순신 장군 그 책을 연재 허락했다고 하는 것은 일본이 그 사람들이 이제 이순신 장군을 띄워서 이제 선전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요즘 읽는 것처럼 일본을 비하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일본이 여러분 검열을 통과하겠습니까? 그 당시는 언론 검열해가지고요. 동아일보고 조선일보고 아무리 어떤 신문이라도 그것을 일본에 검열해서 놓으면 그냥 못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열에서 연재까지 허락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순신을 작정하고 일본이 이제 띄운 거거든요. 제가 쓴 일기 잘 써서 영웅된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책은 제가 좀 서툴게 쓰긴 썼지만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이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 있으면 비싸지도 않아요. 한 돈 11,000원인가 그 정도인데 꼭 사서 이제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곁들여서 저는 그 책을 작정하고 쓴 이유가 그 책을 일본이 이순신을 이제 띄워서 뭘 했냐면 조선의 선조를 비롯한 조선의 모든 학자, 조선의 선각자, 글 배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주 양아치 같은 나쁜 놈들이에요. 전부 다 나쁜 놈들이고 이순신 하나만 조선에서 영웅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띄워가지고 조선의 역사를 비하하는 비하인드 배경이 뭐냐면 조선의 역사가 그렇게 행편없는 거니까 너희가 조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본에 충성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이 제일 겁낸 게 뭐냐면 만주 일대에서 독립군들이 활동하는 것을 제일 겁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청년들에게 독립운동 그런 건 절대 생각하지 마. 그거 해봐야 이순신처럼 이용만 당하다 결국은 일본에서 죽게 되니까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훌륭하다면 그거를 계승해야지. 그렇지만 선조를 비롯한 모든 임금들이 정치가들이 선각자들이 아주 행편없는 양아치 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이제 비하할 목적으로 그 책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일본이 그렇게 훌륭한 나라였습니까? 일본은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무라이니 칼잡이니 하는 실제 깽단들이 어떻게 해서 정권을 잡은 그런 역사를 아주 우리 백제 어디가 우리나라가 가서 종론 부리도 돼가면서 그렇게
뭐 발전한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의 조상을 가진 그들이 우리의 조상을 나쁘니 좋으니 할 얘기가 있습니까? 할 만한 그 자격이 있습니까? 저도 솔직히 인정을 해요. 우리 그 조상들이 양반 쌍놈 제도를 만들어서 독재 정치를 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 세계적인 추세였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민권을 소위 그 노예면 노예, 종이면 종, 그 상민 이 사람들을 스스로 양반들이 권력을 너희만 가져오고 준 적이 없어요. 다 민권 투쟁에 의해서 쟁취한 겁니다. 민주주의 역사라고 하는 자체가 피를 흘리고 그 쟁취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어쨌든 좀 덜 용감해가지고 그 권력을 쟁취하지 못해서 그런 종속 양반 쌍놈으로 상민으로 사는 것이지 그게 어째서 선조가 나쁘고 조선의 그 학자나 정치가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일본이 전혀 그렇게 조선이 뭐 선각자나 그런 사람들이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국민을 세뇌시킨 거죠. 근데 그 세뇌는 100% 성공을 했어요. 왜 100% 성공했냐면 여러분 주위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나이가 한 60세 전후해가지고 그 이상 되는 분들은요. 대한민국의 정치하는 그 야당, 여당 싸우는 것을 아주 굉장히 나쁘게 얘기를 해요. 저 새끼들은 조선서부터 옛날 역사부터 저렇게 싸움질할만 하고 있었다고. 근데 본래 이 싸움이라는 것은요. 물론 요즘은 그 변질돼가지고 나쁜 싸움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야당과 여당이 싸우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것이지 그게 무슨 무슨 우리가 뭐 깡패 싸움 했습니까? 무슨 깽단 싸움 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역사를 일본 놈들한테 그 교과서를 가지고 그대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아주 싸우는 걸 그냥 질색이야. 옛날에 우리가 민주화 투쟁할 때도 아주 우리 민주화 투쟁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욕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요즘 희한하게 지금은 민주화 투쟁은 그때 우리한테 오거든요. 지금은 그 태극기 부대 싸우는 것은 또 잘한다고 칭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그 일본한테 그렇게 배웠던 사람들의 동질적인 동지애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공격을 우리 민권을 탄압하고 독재를 하고 그 대열에 섰을 때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 민주투쟁하는 사람들을 모략하고 막 공격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두둔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우리 민주화 정권을 공격하는 것은 아주 지지를 보내면서 절대적으로 지지 보내면서 지금 그 태극기 부대를 응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본의 일본의 그 교육 프로그램이 그대로 지금도 전수돼가지고 지금 현재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본질적으로 이제 타파해야 되는데, 해야지만이 이 나라의 바른 민주주의가 되고, 바른 올바른 정치가 이제 쓰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박정희 얘기는 저도 수도 없이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이순신 얘기를 이제 요즘 주로 제가 했죠. 했는데, 이순신 가짜나 박정희 가짜는 똑같아요. 왜냐면 이순신도 그게 전부 만들어진 가짜 이순신이거든요. 가짜 이순신이 아니라 이순신이 영웅적인 전투담, 영웅담이라는 게 전부 다 가짜예요. 그게 거의 다 가짜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이순신이 그렇게 특별하게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 이순신이 무슨 거북선을 만들고 뭘 만들고 막 별 거짓말을 다 하는데요. 그 판옥선하고 이런 권력은 언제 다 만들었냐면 고려 우왕 때 최영 장군이 주도해가지고 채무선이 화약을 발명해서 대포를 만들고 그런 걸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최초로 사용한 때가 언제냐면 1300 몇 년인가요? 80 몇 년인가? 그때 진포대첩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군산에 가보면 진포대첩 기념비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 놈들이 500척을 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영 장군이 양성해 놓은 채무선이 이제 화약 담당이고 낫세, 심덕부 이 세 사람이 컨비네이션을 이루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강화도서 이제 만들었거든요. 만들어가지고 군산 앞바다에 와서 외적 500척을 그냥 박살을 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진포대첩이 대승을 거둔 건데, 그게 이제 소위 그 선박 제조소가, 말하자면 제조창이죠. 지금 이러면 조선소고,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강화도에서 판옥선의 그 기본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군산으로 옮겼죠. 서미도로 옮겨가지고, 이게, 군산 쪽에 그 강화도 쪽에, 인천 쪽에 이쪽은 파도가 세다고 해도 남쪽만큼 안 세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드는 배 가지고는 남쪽에서 싸우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싸우는 데는 더 튼튼한 배야 되겠다 해가지고 튼튼한 이제 판옥선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그 판옥까지 이제 세웠죠. 이렇게 위에 이제 왜냐면 외놈들하고 싸우려면 외놈들이 칼 갖고 배로 뛰어오르니까 못 들어오게 그 기둥을 벽체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만드는 배인데 이순신이 한 거는요. 이순신이 한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이순신이 했다고 칩시다. 그 나대용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거북선 본래 있었던 거예요. 조선시대부터 있던 게 귀선이라는 건데 거북선에다가 뭐 했냐면 세판떼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런 송곳을 박은 거 아닙니까? 책책 송곳을 박아가지고 그 팥대기를 거기다 씌운 거예요. 덮개라고 하죠. 씌웠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이순신다운 머리죠. 그 이순신님의 그런 머리밖에 못 쓰니까. 거기다 이제 섬끝이 알죠? 여러분, 섬끝. 그 집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엉성하게 엮어가지고. 그걸 그 배후에다 이제 뒤집어 씌운 거 아닙니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걸 아주 최강의 그 전선이라고 이제 끌고 나간 거죠. 나가서 이제 그 일본 놈들한테 갔는데, 일본 놈들이 뭘 저럽니까? 칼쌈자라고 배에 띄어오르는 거 아주 그 특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북선은 판도 없고, 위에 둥그러니까, 저 둥그런 위에 가면 틀림없이 밑에 들어가는 군형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님들이 칼 들고 와 하고 그걸로 뛰어올라는데 웬걸 여기 그 섬같이 그 집 여건 그 밑에가 송곳이 막 이만식한 놈이 나와 있으니까 그놈들이 그 소위 그 일본 놈 직가대비라는 거 있죠. 일본 놈 그 신은 신발이 그걸 콱콱 찔리니까 아이쿠 하고 주저앉으니까 엉덩이가 다 찔러버리죠. 그러니까 그 주저앉은 놈들이 근데 몰살하다시피 다 죽여버렸죠. 그렇게 해서 한 번 딱 이겼어요. 한 번 이겼는데, 그 후로 외놈들이 짱굽니까? 거기를 또 뛰어올라요. 한 번 이렇게 다 죽었는데, 그 다음에는 한 번 뛰어오면 안 뛰어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단 한 번 써먹고 말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나 거북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순신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본래 거북선은 새꼬챙이 뺀 거는 그대로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북선이 써먹긴 써먹었어요. 왜냐면 전선에 막 뚫고 들어가가지고, 불도 뿜고 막 이렇게 포를 쏘고 이런 거 가지고 외놈들 이제 흐트러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거북선 혼자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놈들이 이제 새꼬챙이 그런 거 있는 것은 아주 쉽죠. 그거 제거하는 거. 거기다 불화살 하나 쏴버리면 그냥 다 불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새꼬챙이 사이로 가지면 되지.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거북선 밑으로 들어가는 뚜껑을 열고 들어가면 공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북선 혼자 가서는 안 되고 판옥선이 여러 대가 사방에서 이제 그 호위를 해가면서 가가지고 싸워야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조선의 수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저는 그 세계에서 최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계는 내가 조사를 안 해봐서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동남아에서는 그 우리의 판옥선을 이기는 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조선 수군이 그 일본의 세부키네나 뭐 이런 거보다는 한 수 위에 있기 때문에 조선 수군이 최강의 그 전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배가 한 20척 이상만 되면 절대 외선한테 안 집니다. 왜 안 지냐면, 이 갈매기 진을 치든가, 임진왜란 용어말로 하객진을 치든가, V자형 치든가, U자형 치든가, 일자진을 치면, 일본 놈들은 뭘 하냐면, 우리나라 판옥선이 커요. 한 140명 타요. 일본 애들은 그 40명밖에 못 타. 조그마. 그러니까 판옥선이 또 가고 있는데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판옥선 옆에 바싹 붙어버리면 그놈들이 이거 타고 이제 우리나라 배로 오른단 말이에요. 오르면 걔들이 칼솜씨가 아주 현란해가지고 우리 조선수군은 그냥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 붙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으면 우리 판옥선 하나 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붙었을 때
옆이 배가 가가지고 쿵 받아버리면 그 배는 그냥 종이장처럼 부서져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한 20척 이상만 되면 백전백승이에요. 그 외놈들하고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훌륭한 배를 가지고 있었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